팩트체크, 스페인 언론 손흥민 아틀레티코 이적설 재점화 보도 이유, 비밀 접촉설의 진실. 환상적인 코너킥 골로 토트넘의 17년 만에 우승 희망을 생존시킨 손흥민, 32위 거취가 연일 화제다. 손흥민은 20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유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카라바오컵, 리그컵, 8강전에서 코너킥으로 결승골을 장렬시키며 토트넘의 4대3 승리를 이끌었다. 4강에 오른 토트넘은 리버풀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리버풀은 리그컵 최다 우승 10회를 자랑한다. 준결승전은 홈앤드 어웨이로 열린다. 2025년 1월 첫째 주와 2월 첫째 주에 펼쳐진다. 토트넘은 홈에서 1차전, 안필드로 옮겨 2차전을 치른다. 토트넘은 2007에서 2008 시즌 이후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노리고 있다.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대회가 리그컵이다. 2020-2021 시즌에는 리그컵 결승에 올랐지만 맨시티에 0대1로 패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뜨겁다. 스페인 프리메라 기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적설이 또 등장했다. 스페인의 피차에스는 이날 내년 6월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EPL 스타 손흥민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토트넘의 역사적인 선수인 손흥민이 런던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또 427경기에 출전해 169골을 넣은 손흥민은 토트넘의 아이콘이다. 어느 자리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남아있게 했다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레이더에 손흥민이 포착됐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고 수준의 공격 자원을 필요로 한다. 손흥민의 자질과 경험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요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여름 토트넘의 둥지를 튼 손흥민은 2021년 7월에 토트넘과 4년 재계약에 서명했다. 벌써 3시즌이 흘렀고 2024에서 2025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이 만료된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장기 재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도 토트넘 생활에 만족하는 만큼 무난히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재계약 소식은 없다. 다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묶어두기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만 무성하다. 하지만 오피셜은 없다.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18일 가장 큰 이슈는 손흥민에게 집중돼 있다. 손흥민은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토트넘은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토트넘은 급한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손흥민은 장기 계약을 희망하고 있다. 구단과 의미 있는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현재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를 비롯해 파리 생제르맹, 프랑스, 갈라타사라이, 티르키예, 맨유, 잉글랜드, FC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상 스페인, 바이에른 뮌헨, 독일, 이적설이 나왔다.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 옛 동료 해리 케인이 손흥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독일 언론 아벤트차이퉁은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전 동료와의 재회를 원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항상 경건한 소원을 바라는 시간이다. 이는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케인은 구단 디렉터에게 작은 희망 목록을 보냈다. 그것은 그의 전팀 동료 손흥민의 이름이라고 전했다.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로 자리매김했다. 2016에서 2017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1992년 EPL 출범 후 8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는 단 7명에 불과하다. 2021-2022 시즌에는 23골을 넣으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올랐다. 페널티킥 득점 하나 없는 순도 100% 득점왕이었다.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 통산 첫 3번째 10에서 10클럽에 가입했다. 손흥민은 2019에서 2020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10에서 10, 11골 -10도움을 달성했다.
2020-2021 시즌에도 17골 마이너스 10도움을 기록. 그 고지를 다시 한번 밟았다. 그리고 17골 마이너스 10도움으로 또 한 번 새로운 문을 열었다. EPL에서 3차례 이상 10에서 10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웨인 루니,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로그바 이상 은퇴,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까지 5명뿐이다. 손흥민은 지난 4월에는 토트넘 400번째 출전 선수로 역사에 기록됐다. 토트넘 구단 역사상 14번째 기록으로 비유럽 선수로는 최초다. 손흥민은 또 16일 사우샘프턴전에서 토트넘의 새 역사를 열었다. 데런 앤더튼 67도움을 넘어 통산 67, 68도움을 기록, 토트넘 역대 도움 1위로 올라섰다. 토트넘은 SNS를 통해 68을 기념하는 특별 유니폼 제작 과정을 공개하며 새로운 도움왕이 된 손흥민을 축하했다. 손흥민은 재계약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지금은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즌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돕고 또 팀을 위해 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미래는 항상 예상할 수 없듯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며. 내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고 말에 묘한 여운을 남겼다. 충격, 메뉴 이게 무슨 대망신인가? 올드 트래포드 참사, 본머스의 0에서 3화르르, 2시즌 연속 대패 오른쪽 화살표 13위. 메뉴는 22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7라운드 홈경기에서 0대3 참패를 당했다. 이번 패배로 맨유는 리그 13위에 머물렀다. 맨유를 잡은 본머스는 무려 5위까지 순위가 상승했다. 후뱅 아모림 맨유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준비했다. 최전방에 조슈아 지르크지를 세우고 아마드 디알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원했다. 이번에는 마누엘 우가르테와 코비 마이누가 자리했다. 윙백은 디오구 달롯, 타이럴 말라시아가 선택을 받았다. 3백은 누사이르 마즈라위, 해리 맥과이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로 구성됐다. 골문은 안드레 오나나가 지켰다. 맨유가 경기 초반을 주도했다. 전반 6분 맨유의 우측 공격이 진행됐다. 본머스 수비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디알로에게 공이 흘렀다. 디알로가 그대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정면이었다. 맨유가 계속 슈팅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 18분 아마드의 패스를 받은 브루노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품에 안겼다. 최근 세트피스에서 약점을 드러내던 맨유가 또 세트피스에 당했다. 전반 29분 프리킥이 올라왔고 딘 하위선이 지르크지의 견제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다. 맨유가 전반 종료 직전에 맹공을 퍼부었다. 전반 40분 달롯부터 시작된 공격이 아마드를 거쳐서 브루노에게 전달됐다. 결정적인 찬스였지만 슈팅은 골대 바깥으로 향했다. 1분 뒤 브루노가 또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다. 마이누가 공을 차단해 역습이 시작됐다. 공격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마이누가 브루노에게 내줬다. 브루노의 슈팅을 케파가 막아냈다. 브루노는 전반 43분에 중거리 슈팅으로 실수를 만회해보려고 했지만 또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전은 본머스가 웃었다. 맨유는 후반 시작과 함께 부진했던 말라시아를 빼고 레니 요로를 투입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맨유가 위기를 자초했다. 오나나가 골대를 비우고 나왔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크로스 이후 세메뇨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급하게 처리하다가 골대 위로 날렸다. 맨유는 후반 10분 우가르테, 지르크지를 빼고 라스무스 호일룬과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를 투입하면서 빠른 변화를 꾀했다. 맨유가 위기에 빠졌다. 후반 15분 클라위베르트가 돌파를 시도할 때 마즈라위가 반칙을 범했다.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클라위베르트가 가운데로 자신감 있게 마무리하면서 추가골을 터뜨렸다. 맨유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후반 19분 본머스가 맨유의 우측을 제대로 공략했다.
페널티 박스 앞에 있던 세 메뉴가 너무 쉽게 득점에 성공했다. 메뉴 수비진 집중력이 심각했다. 곧바로 메뉴가 만회할 기회를 잡았다. 후반 20분 호일룬이 가르나초에게 제대로 찔러줬다. 가르나초가 1대1 기회에서 어이없는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다. 메뉴가 참사라도 면하기 위해 노력했다. 후반 24분 역습에서 호일룬의 좋은 슈팅이 나왔지만 케파를 뚫어내지 못했다. 메뉴는 역습 기회를 종종 만들어도 공격진의 아쉬운 슈팅력으로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다. 결국 메뉴는 홈에서 망신스러운 패배를 당했다. 메뉴는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본머스에 0대3으로 참사를 당한 적이 있다. 이번 패배로 2시즌 연속 올드 트래포드 참사가 벌어졌다.